저 개가 짖는 순간 조개장수 1000배의 속임수가 들통납니다. 그러니 오늘 죽여야 할 건 할멈이 아니라 저 개입니다. 옛날 전라도 남쪽 바닷가 물안개 자욱한 월포장에 송이 할멈이 살았습니다. 혈육 하나 없이 썰물 때마다 개펄로 나가 조개를 캐고 해초를 뜯어 그날 끼니를 그날 벌었지요. 월포장은 늘 북적였습니다. 고깃배가 들어오면 소금 상인 목청이 먼저 치고 떡장수 김이 모락모락 장터기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송이 할멈 자리만은 늘 비어 보였습니다. 조개가 싱싱해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썰물에 캔 것이라 입이 오물오물한 게 싱싱합니다요. 다음에 사겠소. 오늘은 저쪽에서 사야지. 말은 공손해도 눈은 할멈을 지나쳤습니다. 할멈의 바구니 속 조개는 해가 오를수록 입을 굳게 다물었고 할멈의 속도 같이 말라갔습니다. 그날도 가을 끝자락 바람이 칼처럼 불던 장날이었습니다. 할멈은 텅 빈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장터 저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개 팝니다. 집 보는 게 헐값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키 큰 사내가 지게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지게 위엔 검은 털의 개 한 마리. 다리는 꺾인 듯 떨리고 눈빛은 바닥에 붙어 있었지요. 저런 걸 누가 사나. 병들어 죽을 개 같은데. 비웃음이 퍼지는 순간 사내가 지게를 벗어 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개가 겨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사내는 발로 흙을 차며 몰아쳤습니다. 썩 꺼져라, 못난 놈아. 그때 송이 할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 손 치우시오. 짐승도 숨이 붙어 있소. 사내가 할멈을 노려봤습니다. 뭐요, 할멈, 상관할 일이오? 할멈은 치맛자락을 더듬어 손에 잡히는 동전을 꾹 쥐었습니다. 오늘 끼니, 내일 삭 전부 합쳐 딱 2냥. 할멈이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오. 그러니 그 아이 숨값으로 받으시오. 사내는 코웃음 치며 돈을 낚아챘습니다. 좋소이다. 가져가시오. 어차피 짐덩이였소. 사내가 사라지자 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이 떨렸고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할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송이 할멈은 몰랐습니다. 2냥짜리 병든 개 한 마리가 상한 조개만이 아니라 사람이 숨긴 냄새까지 맡는다는 걸 말입니다. 움막은 포구 끝, 바람이 제일 센 곳에 있었습니다. 할멈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 헝겊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개의 얼굴과 발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지요. 개는 손길이 다가올 때마다 몸을 사렸습니다. 맞는 손만 배웠던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멈 손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닦아주고 감싸주고 숨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할멈이 남은 조개를 내어놓자 개는 코를 대자마자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컥 하고 숨을 뱉더니 멀찍이 물러앉았습니다. 배고플 텐데 왜 그러는 게요? 할멈이 다시 맡아보니 겉은 멀쩡해도 하루 바람을 맞은 조개엔 사람 코로는 모를 비릿한 썩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신 할멈이 말린 새우 껍질을 삶아 국물을 내자 개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꼬리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입이 오독오독 새우 껍질을 씹는 순간 할멈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냥으로 데려왔으니 너는 두식이다. 2냥의 아이 두식이. 개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멈 손바닥을 하찼습니다. 혼자였던 밤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할멈이 개펄에서 돌아오다 손가락을 조개 껍질에 베었습니다. 피가 번지자 할멈은 헝겊을 더듬었고
그때 장터 인부 하나가 스쳐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젊은 인부 석복이었습니다. 할멈, 손, 피가 납니다. 이거라도 적시시오. 그는 자기 물병을 내밀고는 주변 눈치 보듯 짧게 말했습니다. 저 할멈 조개 나쁘지 않은데 다들 겁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리고는 더 말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한마디가 할멈에겐 그날 장터에서 처음 받은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멈은 두식이를 데리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두식이는 넓은 갯벌을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할멈 옆에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떤 조개 앞에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조개 앞에서는 코를 바짝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삶아보니 두식이가 오래 맞던 조개들만 속이 싱싱했습니다. 겉만 멀쩡한 것들은 속이 물렁하거나 비린내가 올라왔지요. 할멈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코가 조개의 속을 아는구나. 며칠이 더 지나 할멈은 포구에서 헐값에 넘어온 못난 조개를 조금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식이를 곁에 앉혀 조개 더미 앞에 세웠습니다. 두식아, 내가 싫어하는 건 피하고 내가 괜찮다 하는 것만 골라보자. 오늘은 내가 길이 되어주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할멈이 걔한테 장사를 배운다네. 저러다 굶을 게야. 두식이는 조개 더미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개 앞에선 꼬리를 살랑 흔들고 어떤 조개 앞에선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은 꼬리 흔든 것만 담았습니다. 장터에 좌판을 펴자 한 안악이 다른 좌판에서 조개를 사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두식이가 그 보따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릉. 안악이 기겁해 멈춰 섰습니다. 할멈, 이게가 왜 이럽니까? 할멈이 당황해 달래려는 순간 안악은 찜찜해 보따리를 풀어 조개를 깨보았습니다.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무르고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팔아?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고 그 좌판 주인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깨를 풀어 장사를 망치려 들다니. 하지만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꾼 석복이 할멈 좌판으로 와서 조개 한 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멈, 속이 깨끗합니다. 개펄 냄새가 아니라 바다 냄새가 그득합니다요. 더 있습니까? 그 말이 시가 되었습니다. 두식이가 고개 돌리면 상한 거라더라. 두식이가 꼬리치면 틀림없다더라. 사람들이 하나 둘 줄을 섰습니다. 할멈의 손이 바빠졌고 두식이는 좌판 옆에서 조용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사람들이 할멈을 피하는 눈에서 찾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건. 그런데 장터엔 오래된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중간상인 임천배. 임천배는 새벽이면 포구에서 헐값에 조개를 쓸어왔습니다. 그리고 장터 뒤편 물동이 옆에서 상한 조개를 물에 휘휘 씻어 냄새를 없애고는 좋은 조개 밑에 슬쩍 깔아 섞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속임수로 먹고 사는 손. 사람들이 임천배 좌판에서 사기 전에 일부러 할멈 쪽을 지나 두식이 반응을 살피기 시작하자 임천배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장터 목줄을 내 손에서 빼앗는구나. 임천배는 그날 밤 장터 뒷골목 주막으로 허침술을 불렀습니다. 허침술은 의원 흉내를 내며 약봉지를 팔던 돌팔이였고 현감 처소에도 드나들며 큰 소리치는 자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주막 구석에서 임천배가 낮게 말했습니다. 허 선생, 저 할멈과 개 치워야겠소. 허침술은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치우는 건 어렵지 않소. 다만 명분이 있어야지. 임천배가 속삭였습니다.
현감 나으리가 며칠 안에 장터를 돈다지요. 그때 일을 만들면 되지 않겠소? 허침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 옆구리에 종기가 안에서 골마간다는 걸. 하지만 일부러 숨겼지요. 한 번에 고치면 돈줄이 끊기니까. 그리고 두시기의 코가 그 숨김을 맡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침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좆소. 허침술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차날 저게를 흉한 짐승으로 만들고 할멈은 소란을 일으킨 죄로 엮어드리리다. 임천배가 입가를 비틀었습니다. 그거면 장터 입을 묶을 수 있겠구먼. 며칠 뒤 장터는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관속들이 소리쳤습니다. 현감 나으리 행차하십니다. 길을 비키시오. 사람들이 좌판을 정리하며 물러섰고 할멈도 황급히 덮개를 고쳐 덮고 허리를 낮췄습니다. 두시기는 할멈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가마가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 뒤로 허침술이 태어난 얼굴로 따라왔습니다. 눈은 할멈과 두시기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두시기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가마 쪽을 향해 코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깊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릉. 할멈이 목덜미를 잡아 달랬습니다. 두시가 조용히 하렴. 하지만 두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내 거칠게 짖었습니다. 멍, 멍, 멍. 장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군졸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고 가마가 멈추자 현감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허침술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개가 나으리를 향해 흉심을 품었습니다. 저 할멈도 수상합니다. 짐승을 풀어 행차를 모욕하려 든 자입니다. 통증의 신경이 곤두선 현감은 쉽게 기울었습니다. 현감이 손짓하자 관속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 할멈을 잡아들여라. 할멈이 떨며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 두시기는 그저 냄새가. 관속이 호통쳤습니다. 입 닥쳐라. 석복이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으리, 저 할멈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관속이 석복을 밀쳐냈습니다. 내 놈 감히 행차를 막느냐. 허침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게는 왜 나으리를 향해 짖었느냐? 훈련받은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할멈과 두시기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크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석복은 두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옥사는 차가웠습니다. 돌바닥 냉기가 뼛속으로 올라왔고 곰팡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할멈은 포승에 묶인 채 두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시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너를 끌어들였구나. 그날 밤 옥 밖에서 은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침술이 관속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끝내라. 할멈도 개도. 시끄러운 입을 남겨두지 마라. 할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뒤 옥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허침술이 들어섰습니다. 그 손엔 고기 덩어리를 싼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침술이 낮게 말했습니다. 깨만 조용해지면 할멈은 살려주지. 할멈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허침술이 고기를 두시기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시기는 냄새를 맡자 한 걸음 물러섰고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허침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안 먹는 게냐? 그가 억지로 들이밀던 순간 두시기가 번개처럼 허침술 손을 물었습니다. 컥! 허침술이 숨막힌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고기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허침술은 이를 갈고 고기를 주워 품에 넣은 채 급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할멈이 떨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군졸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겁이 나 헛것본게지. 조용히 있어라. 군졸이 나가자 할멈은 두식이 목을 부여잡고 울먹였습니다. 두식아, 너는 왜 가마를 향해 그리 짖었느냐? 내가 맡은 게 무엇이었느냐? 두식이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계속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멀리 현감 처소에서 풍겨오는 썩은 기운이 공기 속에 여전히 묻어 있었지요. 새벽이 밝자 관속들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끌어내라. 오늘 처분한다. 관아 마당엔 형틀이 놓였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월포장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이도 이를 깨무는 이도 있었지요. 할멈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두식이는 할멈 치맛자락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관속들이 때려하자 두식이가 이를 악물었고 결국 두식이도 옆에 묶였습니다. 그때 누각 위로 현감이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한쪽 몸이 기울어져 있었고 뒤로 허침술이 서 있었습니다. 허침술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난 일을 판결하겠노라. 관속이 형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멈은 두식이 얼굴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두식아 미안하구나.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구나. 바로 그때 두식이가 다시 누각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더 깊게, 더 길게 짖었습니다. 멍멍. 그 짖음은 마치 거기 있다고 말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관속이 소리쳤습니다. 짐승이 끝까지 난리를 치는구나. 그 순간 두식이가 있는 힘껏 줄을 당겼습니다. 낡은 새끼줄이 팽팽해지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두식이는 달렸습니다. 잡아라. 군졸들이 뒤쫓았지만 두식이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올라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허침술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놈! 칼끝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두식이는 몸을 낮춰 피했고 허침술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현감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현감은 옆구리 통증에 제대로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두식이는 현감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찢어지면서 현감 옆구리 한쪽이 드러났고 그곳엔 붉게 부은 종기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오래 골마 올라온 흔적이었습니다. 현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구경꾼 사이에서 흰 수염의 의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사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옆구리를 살피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열이 안에서 끓습니다. 종기가 속으로 오래 묵었습니다. 지금 고름을 빼지 않으면 열이 장부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현감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약으로는 못 막습니다. 곪은 것을 빼야 합니다. 현감이 허침술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침술, 너는 내 옆구리를 만져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숨겼느냐? 허침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현감이 호통쳤습니다. 닥쳐라. 허침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석복이 사람들 틈을 뚫고 나왔습니다. 나으리, 저자가 어젯밤 옥에 들어왔습니다. 할멈과 개를 죽이려 했습니다.
군졸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들어왔다가 달아난 자가 있었습니다. 석복이 다시 외쳤습니다. 저자 손을 보십시오. 깨에게 물린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현감 손짓에 군졸들이 허침술을 붙잡았습니다. 붕대를 풀자 깊은 이빨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허침술 품에서 고기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풀리며 하얀 가루가 살짝 흩날렸습니다. 의원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독한 약재입니다.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현감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저자를 묶어라. 그리고 임천배도 끌어오라. 임천배가 끌려오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현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왜 장터 뒤에서 물로 썩은 것을 씻어 섞었느냐. 임천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원이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빠지고 한참이 지나자 현감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현감은 누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복판, 포승에 묶여 떨던 송이 할멈. 그 곁에서 할멈 손을 함는 두식이. 현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할멈을 풀어라. 관속들이 급히 포승을 풀었습니다. 할멈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현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현감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두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가 내 몸에 숨은 병을 드러냈다. 그리고 너희 목숨도 함께 건졌다. 현감은 이어 말했습니다. 허침술과 임천배는 장터 사람을 속이고 내 몸까지 속였다.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허침술과 임천배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은 더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포장터는 달라졌습니다. 관아가 조개거래에 잣대를 세웠고 섞어 파는 장사꾼들은 발붙이기 어려워졌지요. 현감은 할멈을 불러 작은 증서를 내렸습니다. 포구에서 일정량의 조개를 공정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문서였습니다. 할멈은 종이를 쥐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석복이 할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멈, 제가 좌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할멈과 두식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할멈이 석복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세월이 흘러 송이 할멈은 장터 한켠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현판엔 월포송이네. 크진 않아도 늘 깨끗했고 사람들은 더는 할멈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두식이는 문턱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민첩하진 않아도 눈빛만큼은 여전했지요. 어느 날 할멈이 좋은 고기를 사다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떠냐? 기름도 있고 좋다더라. 두식이는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멈은 웃으며 낡은 냄비에 새우 껍질을 삶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오르자 두식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할멈이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그릇에 올려주자 두식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얼굴로 오독오독 씹었습니다. 할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식이가 좋아하는 건 새우 껍질이 아니라 할멈 손에서 나온 정성이라는 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민 손 하나가 때로는 두 생명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장터는 시끄러워도 바람은 정직합니다. 겉은 향내를 발라도 속 썩는 냄새는 장터 바람을 못 쏟깁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